입문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기술사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 쉬운 교재를 선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 공고전기이론이나 전기기기, 전력공학 등 이런 쉬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고전기 책자에는 이 변압기 원리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자를 보시면 아무래도 쉽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많이 되어 있다. 즉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다. 이런 이해될 수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대형 서점에 가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관련된 기초적인 서적들을 참고하고 이 공부에 이렇게 반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년차 기본 입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스텝 1에서는 건축전기 기술사 전체 항목에 대해서 자, 전원설비에서부터 KSC, IC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외국을 앞세워서 암기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들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뒤돌아보는 게 좋은 공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행 방안으로는 우리 대한전기학원에서 수업하고 난 이 동영상을 무한 반복 청취를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메일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질문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방법으로 1년차 입문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년차 연구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서브노트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고 이때 입문 과정 1년 동안에 우리 공부했던 입문 과정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파트별 기출문제 정리 및 서브노트 작성을 이때 해야 됩니다. 실행 방안으로 대한전기학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구반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반 교재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반 교재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출제된 연도별, 그 다음에 점수별 이렇게 이제 문제가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연구반 교재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동기 같은 데는 자, 전동기 쪽으로 다 파트가 나눠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유도전동기의 과부하 보호라든지 단락보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차별 점수 이렇게 작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풀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동기 단자의 전격 저하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5번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고요. 5-1번 문제는 그와 또 유사한 문제죠. 이렇게 전압이 110V, 90V가 들어갔을 때 전동기에 대한 기동 토크, 기동 전류 슬립, 온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차 점수,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격자 실전 문제에 대한 첨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의 법칙과 패닝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10점으로 만약에 기출되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그림을 우측에 붙이시고 개념을 작성하시고 특징을 적으셨죠. 자, 이렇게 답안지를 전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분 이렇게 첨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요. 패닝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패닝 효과에 대해서 비탄성 이종 충돌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그림을 자세히 그려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첨삭 내용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스텝 3의 3년차입니다. 3년차에는 실전 단계이고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매 회차 예상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분석 및 그 다음에 시험을 계속적으로 쳐야 됩니다. 실전 시험 단계이고 이때는 회차별 예상 문제 시험을 100분 기준으로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실행 방안으로 개별 작성 시험지 세부 첨삭 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때 답안 전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세부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공부 방향을 보겠습니다. 합격 날짜까지의 소요 시간을 보면요. 일단 개인의 시간 투여 여부에 따라서 합격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별 스터디 실행 여부도 역시 합격 날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집중 및 밀도 높은 학습 여부 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기숙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합격하는 분은 사실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도 제가 딱 한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2년 정도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5년을 넘어서 합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열심히 좀 하는 조건에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 정도의 평균 시간이 소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안이 암기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 이 위주로 답안을 쉽고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항상 기출된 문제, 즉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통해서 짜임새 있고 뼈대에 있는 이런 키워드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답안 내용은 항상 검증된 내용을 위에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정기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쉽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암기주의 문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암기주의 답안지가 제출되면 자, 이 채점하시는 분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우리가 최상의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답안지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과 교수와 같이 연결해서 이런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어렵게 해요. 저 어렵게라는 것은 심도 있게 해요. 즉 다시 말하면 기본에 입각해서 좀 더 기본기에 충실한 답안지를 작성하라는 게 쉬운 문제는 어렵게 작성하라 이런 말이죠.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 만약에 정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쉽게 작성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적인 전기 이론이라든지 지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답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보통 보면 답안지가 우리 편지 쓰듯이 편지 쓸 때 어머니 전상서 쓰듯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채점하시는 분이 채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즉 다시 말해 키워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자, 도표 그림을 통해서 채점자가 채점하기 좋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우리 향후 건축전기 설비교사는 이 보고서를 쓰는 그런 고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안 내용이 기획에 대해서 남들과 차별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10점 문제랑 25점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점 답안지에 대해서는 일단 개요 같은 게 불필요하죠. 그럼 개요 자체를 아예 쓰지 마시고 바로 시험지에 출제된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의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자, 첫 번째, 일단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정의나 개념을 제일 먼저 써주시고요. 두 번째, 뭐 관련 수식이나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 실무적인 내용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실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류 특징도 언급해 주는 게 좋고요.
전기 관련 어떤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전기 관련 법에서 어떤 이 주어진 문제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언급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현재 법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답안지에 간단히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은 빠져도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기 감전 안전이라든지 기기 보호, 그 다음에 이런 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와 같은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간략하게 의미가 충분하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지는요. 자, 이번에는 25점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가 필요한 답안지인지, 자, 필요가 없는 답안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 개요가 불필요한 경우는 물어본 문항, 요즘은 보면 문항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서 내고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그 문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답안지를 작성해도 되죠. 이렇게 이제 직접 문제를 접근을 하시고요. 개요가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일단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개요의 첫 번째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 그 문제와 관련된 출제된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거를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징적인 요소 분석도 필요한데 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바로 3번은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4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4번에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안지를 어떤 각도로 적겠다.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원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법적 기준, 최근 동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겠다라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에 대해서 이게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요, 전개 방향에 보시면 이 사항에 설정된 내용을 차례로 기술함에 있어서 자, 원리, 특징, 장단점, 문제점, 이 개선 방향, 결론 등의 내용에 대해서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을 선택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답안지를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대한전기학원에서 기원하겠습니다.